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당연히 공시가격도 하락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 네네. 이게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얼마나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세금이랑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유세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전국 평균 18.61%. 그리고 이 수치는 딱 들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05년도에 제도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하락. 아. 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집값 자체가 낮아지니까 네.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낮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세 대비 몇 %까지 맞추겠다, 장기적으로. 아, 원래 있었죠. 그렇죠. 그 로드맵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였었죠. 그 정부 안에 의하면 71.5였어, 올해가. 네. 그런데 이거를 69%로 떨어뜨려 버려요. 아. 그러니까 69%로 떨어뜨린 거랑 네. 작년 집값 떨어진 거랑 두 가지 요인이 다.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말보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이렇게 일단 했고, 뭐 일단 특정 지역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대구 같은 경우 네. 한 20% 평균. 아,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세종도 한 거의 한 30%.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30.68%. 와. 엄청 떨어졌죠. 1년 만에. 네네. 그리고 이제 대구 22.06. 그리고 이제 아까 전국 평균이 18.61이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30. 야, 차이가 많이 나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시세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69%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죠. 야,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그렇죠. 안 지금 좋아해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유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일단 보유세 자체가 줄어드니까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집값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상황. 네. 웃을래 웃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공시 가격이 세금 어디에 영향을 네. 미치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는데 우리 네. 공시가격은 보유세. 네. 그럼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가 이제 공시가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거의 이제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각종 여러 가지 지표하고 연관이 되는데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한 63가지 정도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관심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우리 지역가입자로 가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점수화를 매겨가지고 건보료로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니까 책정되는 금액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월 평균 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한 3.9%? 네. 뭐 몇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1년 단위로면 또 몇십만 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사가지고 곧바로 할인해서 파는데, 이게 이제 연간 1천억 정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국가 세수 입장에서는 좀 그게 네. 또 떨어지는 거죠. 나는 국민주택채권 네. 이거 확 와닿던데. 그래요? 아니, 네. 큰 건물 갑자기 하나 그렇죠, 사려고 그렇죠, 했을 그렇죠. 때, 네. 그 작년 대비 엄청 네. 많이 올랐을 때는 네, 이게 네. 맞아요. 제가 10년 동안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네. 금액이었거든요. 네. 이게 좀 확 떨어졌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공시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아. 오히려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원래 내가 대상자였는데 또 이게 떨어지니까 혜택 받는 금액이 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요. 아까 이제 랭구님이 주택 채권 매입액이 좀 와닿았다고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기 공시가격 7억 원짜리, 네. 거의 한 시간 10억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한 85만 원 정도 감소해요. 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네. 막상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네. 이게 몇십만 원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네. 보유세도 좀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세제 완화된 거랑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어떤 거래 비용을 좀 네.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아파트 많이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과거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은
뭐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가장 크게 좀 절세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면, 네. 이제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가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왼쪽을 보면, 내가 이제 좀 제가 극단적으로 근로소득을 3억으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아, 행복하다. 네, 그렇죠. 일단 상상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때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38에서 40% 구간이에요.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이제 세를 주고 등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월세나 간주임대료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해볼까요? 전세로만 세팅이 돼 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비가 만약에 4천만 원이 나왔다. 네. 그럼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보통 이 소득 높으신 분들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 거랑 안 합쳐지니까. 네. 그래서 분리과세 종결시켜가지고 끝내버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손실 났다는 거죠. 아, 차라리 이 손실을 근로소득이랑 더해버리는 게 좋아요. 네. 이걸 조금 어려운 걸로 이제 보면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매년 5월달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월달에 내가 차라리 이걸 종합과세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를 여기에 합산시켜버리면은 최종적으로는 2억 7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환급이 가능해요. 네. 이거를 과거 5년치까지 요건만 맞으면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돌려받는 금액이 좀 금액이 높으신 네. 분들은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돌려받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 그러면 이제 보유세 자체는 내가 줄어들진 않는데 내가 오히려 저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네. 계산도 딱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가능하다 싶으신 분들, 특히 이제 보유세가 많고 본인 근로소득 혹은 뭐 개인 사업자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은 개인 사업소득 네. 많으신 분들은 혹시 이게 가능한지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서 5월달에 이거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두신 다음에 신고 대행을 좀 맡겨서 진행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건물 갖고 있는 분도 해당할 수도 있을까요? 건물은 요즘 해당이 안 돼요. 워낙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사업소득을 본인 근로소득으로 합산을 시켰잖아요. 네네. 안타깝지만 이때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밖에 안 돼요. 아, 상가 임대소득, 일반 임대는 또 안 돼요. 아, 저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주택 임대소득, 특히 이제 주택 임대소득 그 전세로만 세팅해가지고 수익 금액이 낮으신 분들, 근데 보유세는 여전히 높은 분들, 네. 이분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시가격이 네. 조금 하락을 해서 네. 예전에 뉴스에 맨날 그런 거 봤거든요. 뭐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랑 음마 아파트 하나 들고 있을 때 뭐 네, 네, 1년에 네. 뭐 보유세 얼마 내야 된다. 뭐 네, 그거 네. 계속 나왔는데 네네. 그럼 지금 이제 하락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살짝 좀 사례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표적인 단지들이 있잖아요. 항상 네. 나오는 거. 그걸로 좀 뽑아봤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제가 이제 뭐, 검색해서 나오시는 뭐, 부동산 세금 계산기, 네. 그리고 이제 언론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교차로 한번 검증을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마 아파트,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알죠. 그 공시 가격이 이제 보통 다 30평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평 네. 기준으로. 네. 20억 2,600에서 올해 15억 4,400, 23.8%가 하락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울 평균이 17%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떨어진 거죠. 이제 단지마다 좀 틀리니까. 그러면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831만 원에서 434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아, 보유세가. 네. 단독 명의 가정. 네. 근데 이거 제가 부부 공동으로 또 해봤거든요. 아, 네. 부부 공동으로 해보면 공제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아, 그러면 355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어. 절반보다 더 떨어지는 건 맞네요. 그렇죠. 거의 한 70%? 한 60% 아. 정도? 떨어지는 케이스고, 마포에 있는 마레프. 네. 이것도 많이 나오죠. 네. 이것도 거의 한 21.9% 정도 하락했어요, 공시 가격이. 네. 13억 8,200에서 10억 9,400 정도 떨어졌는데, 395만 원에서 229만 원까지. 만약에 이게 부부 공동이다 그러면은 종부세가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억 9,4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독도 공동 종부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단독 명의는 12억까지 돼버렸는데 공시 가격이 10억 9,400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종부세를 피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결합을 해보죠.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네. 강남 하나, 강북에 하나. 네. 그래서 음마와 마레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5,35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26만 원. 엄청 떨어졌죠. 와. 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정 2주택이니까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올해 그게 빠져요.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거기에 공제 금액이 또 늘어났잖아요. 근데 음마는 조정 네. 지역 하나는 네.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서 조정 2주택도 중과세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3주택 조정 들어간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음마와 마레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 버리면은 조정지역 중과세율이 빠졌고 네. 공제 금액도 커졌고 거기에 공시 가격이 아까 20 몇 %씩 떨어졌고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70%가 감소했는데 하나 변수가 있긴 있어요. 네. 공정시장 가격대를 제가 60으로 잡았어요. 이제 올해 80으로 된다는 좀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다. 아직은 모른다.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비로는 4월 중으로 나오는데 종부세는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60에서 80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다. 자,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내봅시다. 네. 음마하고 마레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네. 고덕에 있는, 강동에 있는 네. 고래일까지 네. 한 번 더 가져가 보자. 그러면 작년 같은 스테이트를 갖고 그렇죠. 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00이 나온다. 3개 들고 있었는데. 네, 3개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을 직격탄으로 맞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2,700까지 떨어져 버려요. 물론 저거는 세 채 가지고 있으니까 과표가 이제 10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공제금액 그리고 공시가격 그리고 세율 중과세율도 자체가 조금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2,700까지 떨어진다. 야, 진짜 많이 감소하네. 거의 70%에 가깝게 감소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왜 강남만 하냐? 서울만 하냐? 네. 지방도 한번 해봐야지. 지방도 대상이 될까요? 지방도 한번 해봐야죠. 자, 네.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안타깝지만 요즘에 좀 이제 가격이 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대구에 두 채가 있고, 네. 강남에 하나 새끼고 사뒀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딱 3주택이 나오잖아요. 네. 강남 음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제가 그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작년에는 공시가 10억. 네. 근데 올해는 공시가 8억, 20% 아까 떨어졌었잖아요. 대구가.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세 채를 보유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세율 들어가서 7천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올해는 비록 3주택이라서 또 이 경우에는 종부세 과표 12억이 넘거든요. 네.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지만 세율도 낮아졌고 다른 것들이 또 공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 비슷하게 2,100만 원까지 희한하게 70% 떨어져요. 이것도 좀 신기하죠? 그래서 70%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 좀 더 덩치가 좀 작은 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강남 음마 하나랑 대구의 공시가가 올해 4억, 작년에는 5억 네.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00.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구를 좀 약간 싼 거로 좀 해볼까요? 네. 금액을 좀 한번 낮춰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대구 공시가가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네. 올해 4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기 네. 20%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음마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세 채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가 4,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구에 두 개 갖고 있고 강남에 하나 갖고 있고 네, 네, 이렇게 네. 세 채다. 네, 그렇게 세 채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4,200이 나왔는데 네. 올해 계산해봤더니 이것도 비슷하게 1,200. 대략 한 72%가 떨어지죠. 이것도 70%네. 네네.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네.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네. 대구에 두 채랑 강남 하나 이렇게 세 채였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대구를 내가 하나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채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을 피해버려요. 그러면 저 1,200보다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 채부터 조금 부담이 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표가 12억이 넘어야 돼요.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과표가 12억이 넘으면서 세 채인 사람들만 훨씬 더 여전히 금액이 큰데, 네.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또 아마 추진할 거예요, 정부가. 네. 그때 저 남아있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전히 좀, 폐지하려고, 아마 추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세 우리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세금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조금 이제 가격이 조정돼서 좀 슬픈 상황도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매도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좋겠다. 일단 제가 지금 그냥 이 사례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보다는 일단은 거의 한 70% 정도는 60~70%는 네, 부담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 채 넘냐 안 넘냐
그렇죠. 물론 12억 넘는다는 기준 하에서 네. 그 여부에 따라 또 종부세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난다.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될 것 맞아요.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이 앞으로 그 지금 세금 관련돼서 나올 정책들 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앞으로 나올 세금 정책은 네. 아까도 우리 램구님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올해 종부세가 생각보다 떨어지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세법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약간 여유를 좀 가지셔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 네. 내가 이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중에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눌려있는 물건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증여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아. 왜냐하면 네.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유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좀 적당히 팔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앞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추가 개편이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취득세. 아. 지금 뭐 제가 그냥 뭐 얼핏 듣기로는 네. 최근에 이제 좀 논의를 좀 시작한 거는 알고 있어요. 논의를 시작한 건 알고 있는데, 뭐 그냥 빠르면 상반기 중에 네. 아니면 하반기 정기국회 때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 때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약간 염려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는 3주택, 4주택 중과세율에서 50%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느낌이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뭔가 절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거기서 또 절충이 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세법은 이거는 그냥 과세하는 논리로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언제부턴가 이제 좀 정책이다 보니까 네.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약간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여당하고 야당 보면 너무 분위기 안 좋고, 안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기싸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풀리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고 싶은 물건도 좀 있고 좀 그러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같은 거는 좀 이제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 약간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그만 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네. 부동산 4법을 개정을 하자. 아, 네. 예, 그게 발의를 했는데, 네. 저는 뭐 4법이니까 뭔가 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로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관련된 그 법이 부동산 관리 지역 있잖아요. 네. 투기과열, 투기지역. 그거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도정법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해가지고 관리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관리 1지역, 관리 2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투기과열하고 조정 그냥 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그래도 뭔가 살짝 변화는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거 사례 보면은 우리 미분양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가면주택 혜택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좀 많으니까 지금도. 네. 근데 여기까지 간다는 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네. 안 가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런 게 나온다면은 이제 좀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좀 괜찮은 거 내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종부세 추가 개편안 네. 나올 수 있다.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취득세는 뭐 워낙 정치적으로 공방이 심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약간 뭐 미분양에 해당하는 네. 어떤 뭐 감면 혜택이라든지 뭐 네, 그런 네. 게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네. 지켜보자. 네. 그리고 지금 네. 요즘에 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좀 말들이 좀 안 그건 좋잖아요. 진짜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뭐가 좀 염려가 되냐면, 네. 이제 지금 주무부서가 또 이제 국토부, 행안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주택임대 사업자. 아, 지금 계속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맞네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났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2분기 때 인센티브 복원하기로 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거. 왜냐면 관련된 민특법이라는 거 다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관련된 부처에 계신 분들이 워낙 또 이런 또 심각한 일을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주임사도 있을 건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염려가 된다. 근데 그것도 뭐 상반기에 좀 뭔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 주임사 관련해서 제가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네. 사실 램구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한다면 네. 별로 할 이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